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but 그러나 그렇지만 접속사로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ut 그러나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어는 어떤 단어든지 7개의 품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는 7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로 끝나니까 전부 다 사로 대답해야 됩니다. 자, 7품사는 뭐뭐 있다겠습니까? 영어의 기본인, 자, 사로 대답하세요. 명사가 있다. 영어의 기본인 대명사가 있다. 영어의 기본인 형용사가 있다. 영어의 기본인 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어의 중심인 동사가 있고 연결어인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초등학생들도 계실 것이고, 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용어, 사용되는 용어, 공부에 학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자꾸 들어보셔야만이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든지 7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 그러더라. 그래서 7품사 중에 하나다. 자,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7품사 중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눈다. 자,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누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7품사 중에 뭐냐? 그럴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nd라는 단어,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nor,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then, 이런 단어들이 7품사로 접속사이면서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됐죠? 나머지 접속사는, 자, 종속 접속사인데 that, if, 그 다음에 when, while, 자, 이런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after, although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although라는 단어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though, 그 다음에 as라는 단어, 그 다음에 since라는 단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현재 39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as라는 단어 있죠? 이때 as는 처럼만큼이라는 뜻이고 이때 as는 무엇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일 때는 as는 처럼만큼, 종속 접속사의 as는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들어보고 또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용어들은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자꾸 들어봐야 된다. 자, 알겠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등, 이 단어 등자가 같을 등자죠. 그래서 같은 위치로 이어주는 말. 종속, 종이 되어 속하면서 이어주는 말.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죠. 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 중에 but. 됐죠? 약하게 읽을 때는, 자, 어라는 단어하고 이 어는, 자, 이것도 어이지만 이 어가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할 때 but, 이것은 but,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utter죠. button, 단추. 자, 단추라는 건. 그 다음에 buy, 사다. buy, 옆에. buy, 잘 가요. 자, 발음, 이 세 개는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I wear
I will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by일 겁니다. by도 아니고 bye도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will이라는 단어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동사 원형, 동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동사의 원래의 형태, 그래서 원형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by라는 단어가 사다, 다로 끝나니까 이것은 buy일 겁니다.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니까.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가 명사가 있다 그래 보세요.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명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가 있으면 여기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여기는 by. 자, 흔히 명사 상당어구라고 할 겁니다. 자, 명사 상당어구. 됐죠? 명사 상당어구라는 것은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대명사. 대명사의 목적격이라고 그랬죠? 자주 들어보셔야 한다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자주 들려드립니다. 동명사가 나옵니다. 자, 명사, 명사, 명사. 그래서 명사 상당어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by라는 이 단어는 뒤에 명사 상당어가 있을 때 by 할 때 바로 by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바이바이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잘 가 그럴 때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여기까지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자꾸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영어 역사를 보면, 자, 영어 역사를 보겠습니다. by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by는 besid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다시 by는 besid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때 be는, 자, 제가 가다라는 단어도 있고 오다라는 단어도 있고 살다라는 단어도 있고 있다라는 단어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이다라는 단어도 있고 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side라는 단어는 옆에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eside 무슨 뜻일까요? 옆에 있다죠. 그러면 옆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들은 뭘 받아요, 여러분들? 영향을 받죠. 그래서 누구누구에 의하여 라는 뜻으로 바로 의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by가 무슨 뜻인데 그런데 누구누구에 의해서. 자, I was loved by Mary. 나는 메리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다. 누구누구에 의하여. 됐습니까? 항상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여러분들 옆에 곁에라는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by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 의하여라는 뜻이 있고 옆에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이 by라는 단어에 의해서 bye가 탄생합니다. 바로 99번이 탄생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goodbye, bye bye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단어가 원 뜻은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oodbye 그러면 잘 지나가. 됐습니까? bye bye 어서 가, 지나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가 그런 개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것은 옆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지나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갈 때는 옆으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가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바이바이가 나온 거예요. by라는 단어가 옆에 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만났다가 잘 가, 잘 지나가. 그래서 by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y라는 단어는 옆에 있다에 의해서 뭐뭐에 의하여 옆에 곁에
라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by는 by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를 끝났고 C를 보겠습니다. cake. 그 다음에 calendar, 달력이죠. call, 부르다, 전화하다, 잠시 들리다. 정말 중요한 단어죠. 부르다, 전화하다, 잠시 들르다. 하도 중요하니까 이 단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call, 부른다. This flower, 이 꽃을. 자, a rose, 장미라고 부른다. 우리는 부른다 이 꽃을 장미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부르다, 전화하다, 잠시 들리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기. 캠프, 야영하다, 캠프하다. 자, can, 뭐뭐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조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조자가 도와줄 조자죠. 자, 이때 조자가 도와줄 조자입니다. 동사를 돕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 저는 지금까지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에게 인문학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교수로서 그런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하고 싶죠.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성인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조카, 그 다음에 친척이 계신다면 반드시 한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한자를 모르면 공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왜요? 한국어에, 학문에,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역사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것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가 한자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꼭 시켜야 되고요. 자, 스스로 한자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천자문만 띄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사를 돕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도우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돕는데 이때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 원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is가 되면 안 되고요. 이 단어의 원형은 be죠. 됐습니까? goes가 돼서는 안 되고요. 왜? 이 단어 원형은 go니까. 제 말 이해됐죠? went가 돼서는 안 되죠. went는 과거 아닙니까? 이 단어 안 되고 go를 써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영어에서는 조동사는 17개가 있는데 기본 조동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can, 그 다음에 could, can의 과거가 could입니다. will, 금방 나왔던 will, 그 다음에 will의 과거가 would 되죠. 그 다음에 share, 자, share라는 단어의 과거가 should. 자, may라는 단어, may의 과거가 might. 이렇습니다. 자,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ust라는 단어는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might, must는 과거가 없습니다. 자, 왜 없는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자, 대부분 과거는 ed로 끝나죠? ed로 끝납니다. 혹은 d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전부 다 d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d로 끝나고 있죠. 근데 또 t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하고 t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이 나는 것이 같아요. t. 바로 윗니 바로 뒤에서 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경음, 그러니까 윗니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그 경음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위치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성음이고 이것은 무성음일 뿐이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D나 T로 끝나면 이거 과거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must라는 단어 봐보세요. 스스로 혼자서 지금 T로 끝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된가 보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이 must라는 단어의 과거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래서
조동사들, 기본 조동사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can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candle 양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